극수필 세 번째 해유로 갈게. 요거는 통신사로 가가지고 기록한 것. 기행문이지. 자, 우리 4번 보기 볼게. 4번 보기 보면 해유록에 대한 정보를 주지. 1719년 일본 통신사로 간 거야. 통신사행에 참여한 신요한이 지은 기행문이야. 기행문이고, 그럼 뭐가 나오겠니? 어디 갔는지 여정, 그리고 보고 들은 거 견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감상,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당시 일본의 지리, 풍속, 제도 등에 대한 글쓴이의 사실적 관찰, 그리고 주관적 평가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회의록에서 신요한은 처음 본 일본 문물에 대해 찬탄, 굉장히 놀라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멋져? 이러면서 감탄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경계의 태도도 나와요. 경계의 태도도 보이면서 유교적 지식인의 관점에서 일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다 읽으면서 찾아야 하는 거야. 처음부터 미씨와 신씨 사이에, 미씨는 오후 1시에서 3시. 자, 그러니까 여기는 신씨는 3시에서 5시니까 오후 1시에서 한 5시 사이, 그 사이에 도모노우라에 도착했다고. 지명이야, 지명. 도착했다니까 지명이고. 그러니까 우리 여정 견문 감상이지, 그지? 여정이 나온 거지. 여기서 우시마도까지 겨우 200리라 하기에 순풍을 타고 앞으로 더 나아가려 했다. 안 그치고 그냥 쭉 가려고 했어. 그러자 여러 일본인이 극구 말린대요. 극구 말리면서 스시마 번주의 배가 아직 뒤에 있으니 도착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왜? 그가 도착하니 이미 저물녘이었다. 태수는 큰 길가에 숙소를 마련하여 통신사를 접대하는 것이 모두 관백의 관리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숙소를 마련하고요, 우리가 니네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가면 안 되지, 이거야. 관백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여기서 준비한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지금 그냥 그대로 우시마도까지 갔다가는 통신사를 호위하는 자기네는 국법을 어긴 게 된다고. 그러면서 설득하는 거야. 바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우리 준비한 거 대접받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국법 어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있기를 권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내려 숙소에 들어갔다. 이제 여기는 숙소에 가게 된 상황을 갖다 쭉, 왜 그렇게 숙소에 가게 됐는지, 여기 들렸는지, 숙소에 가게 된 상황이 나와 있지, 그지? 그냥 지나치고 우시마도까지 쭉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안 돼요. 대접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갔다는 거지. 자, 거기서 본 거, 도무노우라는 빈교수에 속한다. 숙소는 후쿠젠지였다. 절은 해안의 산 아래에 있었는데 건물이 매우 크고 시설이 굉장했다. 놀란 거야, 이게. 숙소를 보고요, 놀래요. 건물이 매우 크고요, 시설이 굉장했다고요. 항구에서 숙소까지는 6, 7리쯤 되었다. 길가에는 모두 여러 급의 자리를 깔아서 티끌 한 점 없고 굉장히 청결한 거야. 청결도 하고요. 자, 길 양쪽으로 5걸음 나올 때마다 장대 하나를 세우고 장대마다 등까지 달아놓은 거야. 등불까지 크게 달아놓은 거야. 달아놓아. 밤인데도 대낮처럼 환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번화한 거야. 휘황찬란한 거야. 번화함. 그리고 봐봐. 이 숙소까지 가는 길이, 이 번화하고 휘황찬란한 것이 6, 7리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숫자와 5걸음마다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제시되지, 그지? 기와집분가 담이 그리에 빼곡히 들어서서 한 채의 빈틈도 없었고 기와집도 많은 거야. 비단 옷을 입고 구경 나온 남녀들이 동서를 가득 메웠는데 장사꾼과 긴녀가 많았다. 부자들이 소유한 찻집과 각주의 관원들이 왕래하며 머무는 숙소가 대단히 번화했다. 이곳 역시 아카마가 새끼 동쪽에 위치한 큰 도회지인 거야. 할 수 있다 하면서 6, 7리쯤 된다. 5그릇마다 덩을 밝혀놨다. 이러면서 구체적인 수치로 번한 시내 풍경을 묘사했지, 그지? 시내 풍경 묘사. 해안의 산이 높이 솟아 바다를 굽어보고 있는데 삼면의 산들과 더불어 더욱 감사만을 이루었다. 숙소에서 봤나봐. 바다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라는 게 이렇게 땅이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이 많이지, 그지? 만을 이루었다. 바다가 침식된 산 아래에 돌을 다듬어 뚝을 쌓아 놓은 것이 평평하게 정돈되어 칼로 깎은 듯 했다. 소나무, 삼나무, 귤, 유자 및 그 밖에 온갖 과일나무가 무성한 숲을 이루어 사방을 둘렀고 그 그림자가 물 위에 거꾸로 비쳤다. 자, 여러 나무들을 열거하고 이 나무들이 어떻게 해요? 물에 붙여가지고 거꾸로 비치는 거야. 거꾸로 비쳤다. 물에 투영된 모습이지. 이 열거한 것들이 물에 투영된 모습이 나왔고요. 이곳에 온 사람들이 모두 일본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라며 감탄했다. 빼어난 경치, 엄청 아름다운 곳에 숙소가 있는 거야. 동쪽 바다 가운데 뻗어 있는 높은 절벽을 파서 길을 내고 돌을 쌓아 대를 만들어 놓았다. 대위에 지은 층층집은 처마가 날렵했고 푸르게 분칠한 것이 구름 밖으로 빛났다. 자, 여기에 푸르게 분칠해가지고 색채가 나왔다, 그치? 색채가 나오고 절 이름은 에노지였다. 배 위에서 바라보니 마치 신선이 사는 곳 같았고 그만큼 신비롭다는 거야. 신비로움. 나의 숙소는 후쿠텐지 서쪽에 있는 넓고 탁 트인 곳이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아래로 수많은 집들이 내려다 보였는데 여기가 굉장히 화려한 도시야. 담장과 벽이 모두 화려했대요. 산바람이 울퉁불퉁해서 살기 위험한 구역에는 반드시 섬들사 틀을 높인 다음 층층이 집을 지어 크고 작은 것이 모두 보였다. 또 울타리 옆 빈터에는 구멍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 돌을 쌓아 올렸으며 간혹 글자가 지은 비석도 문 앞에 있었다. 무덤 속의 사람과 더불어 먹고 자는 등의 일상생활을 함께 하다니 해가 명특했다. 자, 여기에 뭐가 또 좀 달랐냐면, 무덤이요. 우리는 무덤이 보통 산 속에 있고 좀 떨어진 곳이 있지, 그지? 근데 여기 사람 집 바로 옆에 있는 거야. 글자가 지어진 비석도 보이고, 무덤이요. 사람과 더불어 먹고 자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해계망측했다. 이렇게 죽은 자하고 같이 살다니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여기 부정적 평가지. 해계망측했다. 자, 오사카에 서적이 많은 것은 오사카에 갔는데 책이 되게 많아. 출판 문화가 발달돼 있는 거야. 그게 천하의 장관이라 할 만하다. 우리나라 명현의 문집 가운데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중하는 것은 태계집이다. 태계 이양의 문집이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집인데 그래서 집집마다 읽고 외우고 있다. 일본 문인들이 필담할 때 일본 문인들하고 말은 안 통해도 다 같이 한자를 쓰니까 적어가지고는 대화가 되는 거야. 필담을 할 때 가장 묻는 것이 태계집의 내용이야.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태계집을 좋아하는 거야.
도산서원이 어느 군에 있는지 묻기도 하고 태계 선생의 후손이 지금 몇 사람이나 있으며 무슨 벼슬을 하고 있는지 묻기도 한다. 또 선생께서 평소에 좋아하신 것은 무엇인지 등등 질문이 몹시 많아 이루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였다. 오사카에 사는 학자 한 사람이 우리나라 문묘에 모서진 여러 선녀의 이름을 쭉 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이름 있는 사람들 문인들 쭉 썼는데 최치원 설종으로부터 요거 신라시대 사람이지 그치? 신라시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 우리나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는 사람이야. 김장생에 이르기까지 그 차례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으며 그 밖에 우탁의 충정과 우탁이 고려 말의 사람이야. 고려 말의 문인이야. 이색의 문장가 김종식 조선시대 사람이지. 사적을 자세하게 말했다. 이 사람은 너무 많이 아는 거야. 우리나라에 대해 질문한 것이 어찌 그리도 자세한지 하면서 놀래요. 영탄. 자, 뭐에 대해서 놀래? 우리나라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음. 그래서 놀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알잖아, 그지? 그래서 그게 개이하게 여겨. 시험 삼아 조형의 후손이 있는가? 자, 이 조형은 누구였냐면, 니네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아는데,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아는데, 니네에 대해서 얼마나 아니? 니네 당나라에 유학한 유명한 일본인 있잖아, 조형. 이 사람 무슨 있니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묻는 거야. 조형은요, 당나라에 유학한 일본인이야. 유학한 일본인이고요. 자, 이거 시험 삼아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시험 삼아서 테스트 해보는 거야. 너는 조선에 그렇게 대해서 많이 알면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 이거야. 물어보았더니 모른다고 했다. 자기 조상 몰라요. 조선 사람들 줄줄 꿰면서. 차춘도가 제술관으로 사신을 따라왔을 당시 지은 시편들이 아직 남아있는가 하고 물으니 없다고 한다. 또 김한국이 칭송하던 일본의 성녀 호치의 일을 물으니 알지 못한다고 한다. 자기네들끼리는 자기네는 잘 모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나열하고 있어. 이들은 대체로 자기 나라 일에는 아주 어두웠으니 이는 일본의 문헌이 왜 이렇게 이 사람들 일본의 조용도 모르고 성녀 호주도 모르고 이런 거 보니까 일본의 문헌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지난 수백 년 동안의 일이 모두 눈 위에 새 발자국 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거 비유법 쓰고 있지, 그지? 일본에 책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모르고 많이 남아있는 조선에 대해서 많이 아는구나 이렇게 여긴 거야.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의 교역과 시작한 이래로 통역관들과 기밀한 관계를 맺고 널리 책을 구하였으니 이것은 또 통신사의 왕래가 계기가 되어 학술교류의 길이 점점 열리고 신문과 필담을 주고받으면서 그들이 배운 점이 점점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책이 많은 거,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없어가 잘 몰랐는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교육 시작했지, 그지? 그리고 통신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지?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책도 많이 출간하고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 세 발자국 같이 사라졌다. 이것도 주관적인 평가지요. 이건 주관적인 평가지, 그지? 가장
통탄스러운 것은 김성일의 해사록, 유성룡의 징비록, 강항의 간양록 등의 조선과 일본 사이의 긴밀한 기록한 것이 맞는데, 이거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긴밀한 기록이 되게 많아요. 이 책들은 지금 봐도 지금 모두 오사카에서 출판되고 이런 약간 있잖아, 비밀 문서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오사카에서 많이 출판되는 거야. 출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적을 정탐하여 적에게 알려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거 우리가 하잖아. 여기 일본에 대해서 썼거든. 일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심하라 그렇게 썼는데, 이걸 갖다가 일본이 그대로 지금 책을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적을 정탐해서 적에게 알려주는 꼴이 된 거야. 우리나라의 기강이 엄하지 못하여 통역관들의 밀무역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 두려운 일이다. 자, 이렇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걸 갖다가 일본이 다 알고 있네. 그래서 비밀스럽다. 그래서 두렵다. 그래서 우리 뒤에 보기에 보면 경계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했지, 그지? 이게 경계심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성몽량이 부탁한 거야. 큰아버지 성환이 임술년에 제술관이 되어 일본에 온 적이 있으므로 당시 큰아버지가 남긴 글을 구하고자 했다. 성몽량은요, 자, 일본에 유학 온 적이 있어. 큰아버지가 일본에 통신사로 온 적이 있어. 통신사로 온 적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큰아버지가 남긴 걸, 큰아버지가 시도 적어주고 일본 사람한테 그랬을 테니까 그 남긴 글을 구하려고 한 거야. 일본인이 오사카에서 출판한 임술사집 한 부를 구하여 보여주었다. 여기에 실려 있었나 봐. 당시 사신과 제술관 서기의 시가 여러 편 실려 있고 한 글자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일본인들이 화답한 글도 뒤에 부록으로 모두 실려 있다. 여기는 성몽량이요. 우리 큰아버지가 일본으로 통신사 온 적이 있는데 그 우리 큰아버지가 적은 글이 실려있는 문집 있으면 하나 갖다 줘 하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임술사집을 준 거야. 거기에는 임술사집에는요, 이렇게 시가 당시 사신과 제술관 서기의 시도 있고요. 시도 있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뒤에 이제 화답한 글 있잖아. 묻고 화답한 글이 또 어디에 있어? 부록에 적고 있고 그랬다는 거야. 어디가? 여기가 임술사집이요. 그 다음에 신문년 사신이 왔을 때 신문도 벌써 출간되었는가? 내가 물으니, 자, 벌써 이게 출간됐나? 이렇게 묻는 것은 얘네들 출판 문화 궁금한 거야. 출판 문화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일본인이 대답했다. 그때 시가 가장 많았는데 여러 사람에게 흩어져 있고 아직 수습하여 책으로 만든 적은 없습니다. 아직 문집으로 출간 안 됐다는 소리지. 시가 가장 많았고 흩어져 있고 그래서 수습을 아직 못해가 책으로 만든 적은 없대요. 겐신 쇼탄이 오사카에서 출판된 성사답향 2권을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이 책에 수록된 것은 나와 3명의 서기가 쇼탄과 하답한 시들로 출판된 것은 아카마카세키에 가기 전까지 작품들이고 나머지는 아직 출판이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날짜를 계산해 보니
만에 출판된 것이었다. 한 달 만에 출판. 일본 사람들이 일 벌리기를 좋아하고 명성을 좋아하는 습성은 거의 중국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다. 와, 일본 사람들 요거 뭐가 어떤 점에서 일 벌리기 좋아하고 명성을 좋아하는 습성. 이가 뭐라고요? 중국 사람과 비슷하다는 거야. 다름없다는 거야. 이거 누구도 뭐야? 주관적인 평가지. 아, 요 겐신 쇼타는요, 안내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준 책에 벌써 이렇게 기록된 거야. 날짜를 계산해보니 한 달 만에 출판돼서 그만큼 일본 오사카의 출판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다. 그전에는 뭐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일본이 자기네 사람들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하고 교류하고 통신사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발달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